자, 안녕하세요. 해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갑일간에서 바라본 달과의 관계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갑목하면 우리가 숫자로는 1에 해당되죠. 그죠? 1에. 1이라는 숫자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숫자에서도 먼저지만 우리가 그 흙과 흙이나 땅에서도 이렇게 뚫고 먼저 가장 먼저 뚫고 올라오는 것이 간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간목은 선두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스타트를 잘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명리에서도 이렇게 간목을 선두로 해서 명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목 일간들이 또 맨 먼저 또 명리를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일단 제일 빨리 그 지르는 게 힘이 간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죠. 자, 그래서 그 오늘은 이렇게 그 간목에 관련해서 일간이죠. 일간 간몰 기준에서 월별입니다. 달별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그 월이라는 이제 이런 개념은 보통 이제 조후를 많이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봄과 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초춘이죠. 초춘, 중춘, 모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초춘이라는 것은 인월달, 그리고 중춘은 묘월달, 그리고 모춘은 진월달이 되죠. 그래서 절기상으로는 이는 입춘이 되고 묘는 경칩이 됩니다. 그리고 진은 청명이 되겠죠. 그래서 봄은 초춘과 중춘과 모춘. 그래서 음력 1월 초춘, 음력 2월 중춘, 음력 3월 모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우리가 그 간목이 초춘 그리고 중춘, 모춘에 태어나는 부분을 잘 관찰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여름이라든지 가을 그리고 겨울에 태어났을 때의 어떤 조후 관계라든지 어떤 물상 관계를 동시에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그 자부터 자월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월입니다. 자, 갑목이 자월을 봤다. 즉 나무가 겨울의 나무죠. 겨울 나무. 겨울 나무가 겨울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 찬물에 찬 냉수에 이 뿌리가 얼 수 있는,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수의 물은 일단 자대설이라는 어떤 계절 속에 절기 속에 아주 찬 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생목이 좀 작게 되기 때문에 은결을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신자진이죠. 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음기 글자들이 많이 옆에서 간섭하게 되면 간목이 수생목을 받기 이전에 부목에 대해서 건강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울이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다가오는 그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오,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인이 양력으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첫 번째 요 12월, 2022년도에 12월 달 무자에 대해서 일단 간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그 토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월이라는 계절이 이 추운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떻게 그 추위에서 떨고 있는 형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옆에 무토가 투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 되면 이 무토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나무가 얼지 않도록 보온해주는 것, 덮어주는 거죠. 보온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 것이죠. 그래서 감목이 이렇게 찬 물로서 목을 생하게 되면 뿌리가 얼거나 썩거나 이렇게 해로움을 가지는데, 여기서 무토가 찬 응결된 기운을 토국수로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감목이 얼어 있는 물로부터 좀 해방이 돼서 또 성장을 보호를 받는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월간 자리를 우리는 그 육친으로 편제가 됩니다. 그죠? 편제가 되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월간엔 부친의 아버지의 자리에 편제, 부친이 제자리에 있는 걸로 봐서 역할이 굉장히 수행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아버지, 부친의 역할이 굉장히 이 간목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부친의 어떤 그 큰 덕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무토가 이제 실제 자에 보면 12운성적으로 그 태지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그 묘진, 사오미, 신유, 술, 해, 자축 이렇게 12지지를 만나게 되면 12운성적으로 이 무토는 인해 장생지가 되고 지살이 됩니다. 이 지살은 이제 천간 신사라고 12운성이죠. 12운성 에너지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립니다. 자, 무토는 묘의 목욕입니다. 목욕지이고 천간신살로는 도화살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입니다. 진은 무가 진을 볼 때는 병무진 관대입니다. 자, 그리고 천간신살로는 월살이 됩니다. 일명 이제 고초살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무토가 이파를 만나게 되면 병무사 걸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신살로 망신살이 되고 오는 제왕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살이 되고 미는 병무미 쇠반, 쇠지와 반한살이 됩니다. 자, 신은 병지와 역마살이 되고 유는 사지와 육해살이 됩니다. 자, 술은 묘지를 이루고 화계살이 됩니다. 자, 해수는 절지에 겁살이 됩니다.
자수는 태지의 제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축은 양지의 천살이 됩니다. 이처럼 이 무토는 이런 어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지지를 만나게 되면 이게 따르는 어떤 그 12운성의 에너지와 천간 신살이 같이 함께 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운지법으로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운지법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손이 좀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제 글자를 배정해서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 같으면 장생부터 됩니다. 무토는 장생지, 지살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무토는 보통 이제 병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병무는 장생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요 인에서 장생합니다. 그래서 장생, 목욕, 걸록, 관대, 생욕 되죠. 관대, 그다음에 걸록, 그죠? 제왕, 쇠지, 병지, 이거 병 사지, 묘지, 절지, 태지, 양지 이렇게 항상 양간 병무, 그러니까 양간 오행들이죠. 갑, 병, 무, 경, 임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토가 자에 아까 말했듯이 태지에 이르게 됩니다. 태지, 그죠? 극도로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인 거죠. 즉 말해서 이 자임계의 지장간 속에 자수 속에는 임계와 계수가 지장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와 무토와의 관계가 무계 합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래서 무계 합이 돼서 내가 그 기운에 쏠려버리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의 그 어머니죠. 어머니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 정인이죠. 정인의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의 이 파워가 집안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왜? 어머님 자리에 정인이 그대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인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토는 이렇게 그 추운 겨울에 나무를 보온, 그러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흙과 산인데, 이 산이 결국 이 지자자를 보게 되면 12운성적으로 태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는, 그러니까 부인 앞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부친이니까 토국수니까 정제니까 부인이죠. 그죠? 부인 앞에서는 내가 좀 꼼짝을 못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2운성이나 이런 어떤 물상으로 간목이 이 무토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천간에 이제 경금이 올해죠. 2020년도가 경자년이니까 경금이 이렇게 투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금은 이 자수라는 엄동수란의 대설의 추위에 이 경금이
이 온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화를 보면, 겨울에 하를 보면 보온이 되면서 따뜻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겨울 수를 만나는 음동설화를 만나게 되면 경금은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얼음 덩어리로 되죠. 즉 바위가 찬바람에 굉장히 차갑게 된다는 거죠. 손을 대면 바위가 막 차워서 손을 못 댈 정도로 찹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경금은 이 간목과의 관계입니다. 즉 이 간목이 재생하는 거죠. 편재가 토가 이 목국토 재생관을 하는 거죠. 편재가 편관을 재생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충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금이라는 것이 내가 어릴 때 이 구간이 년월일시죠. 년월일시 구간에는 년은 어린 시절이라든지 조금 내가 어릴 때 있던 이건 경금의 충을 받았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편관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어릴 때 보면 이제 감투를 이제 쓴다고 본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어릴 적에 이렇게 경금이 투과하면 명예, 감투 이런 거 보는데 보통 이제 반장이라든지 부반장이라든지 어떤 회장, 부회장 이런 어떤 감투를 씀으로써 내가 그 감투를 쓰면서 좀 굉장히 좀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금들은 이 자월의 추운 겨울에는 오히려 그 차가운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가운 금으로부터 내가 근금목을 당해서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부친이죠. 부친도 이제 편재입니다.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 입장 간목에서는 또 편재니까 시집을 가게 되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무토에 겨울에 무토는 아주 좋은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냥 좋은 역할만 한다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 무토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잠깐 좀 너무 낙서가 많아서 지우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 무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토생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생금은 어머님의 어떤 그 지시나 잔소리나 어떤 명령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겨울에 찬 북풍슬안에 얼은 바위 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어떤 그 겨울에 바위가 식신이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그 감목의 나무에게 큰 어떤 못이 박힐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의 어떤 말투에 의해서 이 감목이 상처받는 꼴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을 조금 그 눌려줘야 되는 거죠. 실제 그 정화가 오히려 좋죠. 그러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아버지 부친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올 때 정화가 화극금을 잘 녹이죠. 그래서 병화도 좋긴 하지만 병화는 금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비추거나 보온하는 어떤 빛이지 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오히려 이 경금을 녹여서 이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어머니가 되고 또 간목 입장에서는 부친이 됩니다. 부친 입장에서 내뱉는 어떤 식상의 행위가 이런 어떤 정화의
인공적인 불에 녹여졌을 때 이 말이 좀 고분고분해지고 좀 점잖은 말투로 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자월의 그 온도를 오행에다가 갖다 붙여서 잘 해석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위, 말, 행동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무토가 자월을 만나서 또 경금이 투관했는데 또 그 년이 자죠. 그래서 이 경자년에 또 무자, 그러니까 자자가 이렇게 이자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기가 더욱 부축이지는 거죠. 그래서 한기가 더 부축해서 이 검들이 더 차가워지고, 그죠? 이 간목도 차가워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가 어떻게 보면 찬 기운을 막아서 이 간목을 좀 보호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무토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화생토나 또 같은 토를 봐야 그 찬 어떤 기운을 굉장히 잘 막아줄 수가 꾸준하게 길게 막아줄 수가 있는데 화나 토가 없으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화가 토가 없는 와중에 또 이 간목이 목을 만나면 짝을 이루는 건 맞습니다. 목과 토는 짝을 이루지만 또 목은 어떻게 보면 토를 극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극을 당하니까 무토가 좀 힘이 빠지고요. 또 무토가 토를 생하니까 또 토가 힘을 좀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땅바닥으로는 또 차가운 물을 막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무토가 굉장히 역할이 많고 그죠? 굉장히 뭔가 힘겨움이 발생한다. 즉 억수로 바쁘다 토가. 그러니까 이제 이 무토는 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무토가 건강적인 부분에 많은 어떤 신경 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자무자죠. 경자무자 같은 경우 이제 뒤로 어떻게 보면 따뜻한 기운이 오면 좋습니다. 그렇죠? 갑오라든지 그리고 요 뒤에 또 뭐 정묘 이런 글자들도 와서 좋죠. 물론 이제 이런 자오충의 문제가 좀 발생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이 갑오 일주와 이 부모 월공화의 좌우충이기 때문에 갑오 일주가 뭐 시집을 빨리 가서 또는 뭐 어떤 그 진로를 위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하는 세월 그런 인자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좌오충에 대해서 이렇게 어머니와 내가 이 충돌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묘파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과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월과 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시는 따로 또 여러 가지 이 경우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월과 년을 가지고 이렇게 간목의 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그 무자니까 축이죠. 축이 왔을 때 그러니까 무기, 기축, 월이 왔을 때 또 간목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운동국이었습니다.